안녕하십니까, 이수님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항미 원조 외치는 중국 출신 아이돌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 이수님TV에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수님TV는 그 중국 문제, 대만 문제, 홍콩 문제, 그리고 미중 관계, 또 한국의 그 언론 문제와 시사 문제,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을 중국인들은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항미 원조 전쟁 굉장히 좀 낯설죠. 근데 중국인들은 이렇게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침략자 미국에 대항해서 북조선을 도와준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미국이 왜 침략자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그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좌파들, 이런 사람 특징들이 바로 거짓말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저것을 잘 따져서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 저런 말에 우리가 바로 동요하거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 6.25 전쟁을 침략자 미국에 대항해서 북조선을 도와준 전쟁이라고 해야 합니까? 오히려 침략자 중국이 침략자죠, 말을 하자면. 전 한국 전쟁 분명히 다 현실적인 사실로 다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이 김일성을 만나서 남침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러면서 중국에 가가지고 모택동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후에 남침을 해라, 이런 지령을 내리니까 김일성이가 중국에 가가지고 모택동을 만나서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한 이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김일성이 남침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관계되는 북한 그 기록이 다 있을 것입니다. 북한도 물론 있을 것이고, 소련도 있을 것이고, 중국에도 이런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략자 미국에 대항해서 북조선을 도와준 전쟁. 진짜 말이 안 되네요. 침략자 중국이지, 완전히. 참, 6.25 전쟁, 한국 전쟁,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택동은 1949년 10월 1일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인 공산당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중국의 역사 짧게 보면 중국이 청나라가 멸망하면서 중국은 수천 년 동안 그 왕조 시대가 이어져 왔고, 청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현대 시대가 됐는데, 이때도 서로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틈을 타서 소련의 공산당이 중국에 이제 야금야금 쳐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그 세력을 확장을 했습니다. 공산당의 이런 공산당 좌파들의 정권, 이들의 특징은 야금야금 아무도 모르게 이게 세력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 공산당 세력이 조금 커지는 가운데서 점점 시간이 들수록 이제 아주 미세하게 점점 커지다가, 그것이 이제 나중에 모택동이 이제 관여하면서부터 점점 이제 차츰 더 커지는 이런 가운데서 나중에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간 있었는데,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1949년 10월 1일에 이제 모택동이 공산당 정권을 중국에 수립하면서 장개석의 국민당은 패해서 대만으로 넘어가서 중화민국이라는 국가를 이제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1950년 6월 25일에 이제 6.25가 터졌는데, 이때 중국은 수립한 지 이제 1년, 겨우 1년도 안 됐죠. 6월 25일 같으면. 그때에 이제 스탈린의 회유에 휘말려서 모택동은 중국 군인들을 굉장히 많은 군인들을 한국 전쟁에 참여시켰고, 그로 인해서 중국군은 이제 한국 전쟁에서 수십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 전쟁을 미제국주의와 맞선 정의로운 전쟁으로 선전선동해 왔습니다. 이렇게 참
그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일으킨 것을 이렇게 뒤집어 씌웠네요. 정치적으로 이것은 중국이 인민들을 단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선동선전을 해온 것입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뒤집어 씌운 완전히 왜곡된 기록이죠. 왜곡된 역사죠. 이것은 중국이 한국 전쟁에서 특별히 이제 성전을 미화시킨 것은 이른바 상감령 전투입니다. 상감령 전투. 이 전투는 1952년 10월 14일부터 이제 40일간 넘는 이제 기간 동안 철원의 오성산 능선에서 한미연합군과 중국군이 고지를 서로 빼앗기를 거듭하면서 격렬하게 싸운 지역입니다. 중국은 상감령 전투를 이제 항미 원조 전쟁의 최대 전과 중 하나로 내세우며 상감령 정신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뭐 작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이 화웨이를 굉장히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작년에 궁지에 몰린 그 화웨이의 회장 런정페이는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감령 전투 때처럼 미국에 맞서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상감령 전투라는 것이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감령 전투를 저격능선 전투와 또한 삼각고지 전투 이 두 개를 합해서 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저격능선 전투라는 것은 1952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일어났던 전투를 말하고 또 삼각고지 전투 이거는 10월 14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어난 두 전투를 통틀어서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식 입장은 두 전투 모두 우리 국군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국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그 남쪽 능선의 A 고지와 돌바위 능선을 지켜냈고 이것은 우리 군사 분계선을 이제 설정하는 데 있어도 우리에게 유리한 이런 지형을 이끌어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중국이 말하는 이 상감령 전투 이때에 우리 손실 병력을 보면 우리 국군은 4,830명이 이제 손실을 보았고 중국군은 14,867명이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중국의 손실에 비해서 우리 국군이 3배가 넘어 우리에 비해서 중국군 손실이 이제 3배가 넘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중국은 왜곡해 가지고 뭐 상감령 전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진짜 웃기고 역사를 완전히 왜곡했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중국에서는 상감령 정신을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국과 인민의 승리를 봉헌하는 의지라면서 이렇게 과대 포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후 70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은 여전히 항미 원조와 상감령 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중국 출신 아이돌 가수들이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연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이제 엄청난 돈과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출신 아이돌 가수 엑소의 레이와 FX의 빅토리아 등은 소셜 미디어에서 시진핑의 이제 발언을 한 거죠. 미국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행동이다. 이제 6.25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런 거를 이 중국 출신 아이돌 가수들이 이렇게 버젓이 이런 것을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다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공군 참전 70년에 맞춰서 항미 원조 70주년 기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런 거를 막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서 이런 중국과 한국과의 이 껄끄러운 이런 거에 대해서 함구는 하지 못할 망정 이런 거를 이렇게 올린다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이런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하려면 잠잠히 있든지 둘 중에 이렇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지난 24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의 한국 전쟁 역사 왜곡을 동조하는 중국 연예인들의 한국 활동 제재를 요청한다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중국 출신의 이 뻔뻔한 아이돌 가수 FX의 빅토리아, 그리고 엑소의 레이, 프리스턴의 주결경, 그리고 우주소녀의 그 선의, 또 미기, 성소, 이런 가수들이 한국에서 뽀젓이 활동을 하면서 이런 글을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당장 퇴출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데뷔를 해서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쌓고 있는 이런 중국 연예인들, 이런 연예인들이 이런 왜곡된 글을 올려서 선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이런 선전의 힘을 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원글은 25일 오후에 1만여 명까지 이제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항미 원조를 외치는 이런 중국 출신의 아이돌 가수들 한국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한편 또 그 중국이 또 무리를 빚은 일이 있었죠. 그 방탄소년단, 지난번에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벤폴리트상을 수상했을 때 이제 얘기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미 간 우호 정진을 위해 노력한 대가로 이제 이런 벤폴리트상을 수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중국 그 매체가, 관영 매체가 또 뭐라고 한 말 있잖아요. 아주 중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했다, 이런 보도를 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고 이러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이 굉장히 크게 이걸 중국을 아주 나무라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러자 이제 중국에서는 슬그머니 중국 매체에서 그 소식을 그 기사를 다 내리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엄청나게 세게 나오다 중국이 그냥 그렇게 큰 소리 치니까 찍소리 못하고 지금 있는 게 지금 미국이 이제 그렇게 세게 나오니까 중국은 찍소리 못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벤플리트상 수상은 한미 간 우호 정진을 위해 노력한 대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은 이길 수 없는 적과의 싸움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정부는 K-팝을 과소평가했다 하면서 방탄소년단 팬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에 대한 판단도 잘못했다, 이러면서 또 이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문화와 패션, 음악, 예술 등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창조 산업에 엄청나게 육성해 왔다,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에 지금 이렇게 한류 문화, 또 그 아주 대표적인 방탄소년단이 세계에서 그냥 세계 각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가수가 되었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에서 그런 말이나 하고 있지 말고 한국에게 이런 점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우리 미국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주니 굉장히 제가 속이 시원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